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을 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최소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개, 4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검찰은 이야기하는지, 또 이재명 측은 어떻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국회는 이제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됩니다.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반면 재판은 그동안 이 방청석에 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재판들 일부는 공개되게 됐고, 탄핵 심판 헌재 판결도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피고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도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원 방송을 만들어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이 문제, 8명, 9명 정도가 이 중요한 사건의 중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 사건, 물론 이재명은 열받을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말고도 노웅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패 혐의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 중에도 중요 인물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찌된 건지 지금 온통 뇌물 먹고 무슨 성범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의 다수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긴장하는 걸까요? 아무튼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원, 사법부는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1심 재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2심, 3심 계속 갈 겁니다. 법원 방송이 개국하고 중요한 재판을 중계하게 되면 이재명의 모습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에서 직접 진술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앞으로 이재명이 감방에 가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법원이 이걸 중계한다면 이재명은 참으로 곤혹스러울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원행정처가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중요한 재판을 1심부터 인터넷이나 TV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원 방송 개국입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외부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2025년 이 개국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민 87.9%가 중요한 사건의 중계를 긍정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 중 9명은 이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아 제출했다고 합니다. 25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발주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구기관을 거쳐 제작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법부 차원에서 법원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 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거 보고 싶은 재판 중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외에도 대기업 총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 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은 하급심도 예외가 아니다. 재판 중계방송의 범위,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요 사건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판은 또 이렇게 막 막고 폐쇄적으로 합니까? 자, 보고서가 모델 중 하나로 제시한 게 바로 국회방송입니다. 국회방송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중요 회의를 편집 등 가감없이 생방송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법원도 국회처럼 공개, 투명 이런 겁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법원은 또 꿍꿍이도 있을 겁니다. 국회 방송이 생기면서 국회 사무처는 조직이 커졌습니다. 법원도 법원 방송이 생기면 또 다른 공무원들 수가 확 늘 겁니다. 그렇지만 미디어 시대에 법원 방송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재명은 골치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개국되면 이재명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연예인들, 중요 인사들 망신을 당할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